엄마표 영어도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고 돈이랑 시간이랑 에너지랑 쓰는데도 둘 다 스트레스 받고 실패하는 엄마표도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엄마표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이는 7살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7살 아이는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켜오셨나요? 첫 번째 아이는 엄마도 좀 지속할 힘이 있고 아이도 흥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맥락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입력된 건 한국어로 잘 기억나고 영어는 영어로 잘 기억나고 주방에서 입력된 기억은 주방에 가면 또 잘 기억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자녀를 원어민급 영어 능통자로 만든 유아 영어교육 전문가 유진아 작가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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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에듀테크 로메이징의 대표이자 유아 영어교육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유진아라고 합니다. 영어 할머니 엄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엄마표 영어 자신 없다 보니까 그냥 영유에 올인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맡겼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착각은 우리 아이가 영유에 딱 갔을 때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될 거야. 이런 게 착각이죠. 먼저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책을 잘 읽는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을 잘한다. 이런 게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유아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는 프리토킹이 가능했으면 좋겠어. 네. 우리 아이는 말을 외국인 만나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맞아요. 근데 취하는 방법이 영유인 거는 이 두 개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어는 대부분 리딩과 라이팅 위주의 학습식, 시험을 위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수능에 아주 굵은 줄기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영유는 비싸잖아요. 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한 달에 내야 되는데 이만한 돈을 내가 지불했으니 빨리 나에게 아웃풋을 갖고 와라 라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네. 아이가 기관을 다니면서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기다리기가 꽤나 힘든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 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웃풋을 못 내니까 부모님들이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아웃풋을 좀 더 쉽게 낼 수 있는 리딩과 라이팅의 포커스가 맞춰진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 영유를 보낸다는 큰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영유의 커리큘럼과 엄마들이 상상하는 커리큘럼이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 읽고 잘 쓰기를 원해서 영유를 보낸다면 그거는 적합한 방법이지만 우리 아이가 프리토킹을 하기 위해서 영유를 보낸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영유를 길게 보내면 한 3년 정도까지 보내잖아요. 그럼 영유를 나와도 실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가기 전에 영어를 경험해봤냐. 근데 그게 경험한 것이 단순히 영상을 보고 음원을 듣고 이게 아니라 실제 소통의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봤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거예요. 영유에 가면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커리큘럼 자체는 리딩과 라이팅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리딩, 라이팅의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이가 이전에 영어 소통 경험이 있었으면 리딩과 라이팅에서도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같은 인풋을 받아도 떠오는 것이 훨씬 많겠죠. 영유 보내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3년 후에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좀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영유 보내기 전에도 사실 집에서 그런 사전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되고 보낸 아이와 안 되고 보낸 아이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께서 한 5세쯤 되면 이제 모국어도 다 뗐고 네. 영어 교육 좀 시켜봐야지 하고 바로 영유를 보내세요. 근데 영유에 가면 파닉스부터 바로 문자 학습부터 아이가 경험하게 된다 보니까 이 점이 아쉬운 것이죠.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나 0에서 7세 이 시기는 듣기부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면 집에서 0에서 5세까지 충분히 아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에서 7세 사이에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노출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엄마표 영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표 영어도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돈이랑 시간이랑 막 에너지랑 쓰는데도 둘 다 스트레스 받고 실패하는 엄마표도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엄마표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차이는 엄마가 아이와 우리 가정의 환경을 먼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성향도 다르고 발달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달라요. 그렇죠. 뭐 엄마가 워킹맘이실 수도 있고 집에서 계실 수도 있고 또 말수가 많은 분이실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사부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엄마표 영어라는 틀에 내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단 각자 우리 가정 환경과 아이 나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엄마표 영어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전에 로메이징 커리큘럼을 운영할 때 보면 하나의 커리큘럼이 나가는데 그거를 인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같은 커리큘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뜻은 가정이나 아이가 다르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손으로 만들고 막 오리고 자르고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힐링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 시각적 자료로 아이랑 놀면서 아이가 막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말하고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손으로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너무 나에겐 일이라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 자신에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거를 만들어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가는 와중에도 뭔가 기준이라는 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요소는 꼭 있어야 엄마표 영어가 성공해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꼭 필요한 요소는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좋아져서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네. 뭐 영상, 책, 교구, 그림, 카드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나도 또 우리 아이도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설정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거는 바로 아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활용을 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모든 리소스의 끝은 상호작용, 아이와 소통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할 때 이 아이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 기본값이 세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냥 작가님이 평소에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을 보고 아이랑 이거에 대한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노래 영상을 보고 같이 뭔가 춤을 따라 한다거나 이 노래에 관련된 문장을 쓰면서 놀이를 한다든지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르고 나서 아이랑 스파이더에 관한 놀이를 하는 거죠. The spider's on your head 막 이러면서 간지럼피고 The spider's on your shoulder The spider's on your hand 이런 식으로 그 노래에 관한 영상에 관한, 책에 관한 놀이를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놀이까지 가기 좀 힘들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도중에 소통을 해주시면 돼요. 영상을 보는데 아이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일단 같이 봐주는 것부터 어텐션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고 그 다음에 보면서 방청객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영상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그림만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장면만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외쳐주시는 거예요. Look at that! 아니면 이것도 어려우시면 와! 뭐 이런 거라도 그래서 아이의 좀 주목도를 높여주시고 그 영상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좀 더 유의미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게 아마 들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그냥 외쳐주시는 거죠. 영상에서 strawberry가 나왔으면 strawberry 뭐 이렇게 외쳐주시면 좀 더 쉽게 소통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노래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이 노래도 아이들 발화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노래를 크게 나눠보자면 단어 노래, 문장 패턴 노래, 스토리 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어 노래는 우리 아이의 단어를 강화해주고 싶다 할 때 아이랑 같이 보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이 단어를 금방금방 흡수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실제 단어를 봤을 때, 그 물건을 봤을 때 한 번 더 외쳐주시는 거죠. strawberry 뭐 이런 식으로. 문장 패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장에 하나의 단어 자리만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broccoli? 뭐, Do you like banana? 저 그 노래 알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노래처럼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 문장 구사력 키워주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의 시간과 상호작용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자연스럽게 그거를 체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중언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그쵸.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방법을 고안해서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문장 패턴 노래나 문장 패턴 하나를 정해서 그 블럭을 쌓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I like to 이 블럭을 쌓았으면 I want to 쌓고 I se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을 계속 쌓아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쌓은 블럭을 실제적으로 엄마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아이들 발화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토리 노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문장 발화를 하고 나서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보여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문장이 반복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노래로 풀어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노래로 배울 때 훨씬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호흡을 갖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노래를 여러 개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를 원어민급 영어 능통자로 만든 엄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아이가 5살과 7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차곡차곡 커리큘럼을 쌓아오셨을 거잖아요. 7살 아이가 지금 좀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7살 아이는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켜오셨나요? 8개월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개월 때 노래 불러주고 뭐 포스터 보면서 이렇게 해주고 한 15개월부터는 진짜 사람이 나와서 율동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했고요. 그때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두 개의 영상을 골라서 반복적으로 계속 따라하고 놀았어요. 유튜브 영상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개월부터 로메이징 커리큘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하는데 그냥 하나의 주제만 정해서 그거에 대한 영상과 책을 보고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했고 그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가 특히 좋아했던 주제가 뭐였어요? 저희 아이가 특히 좋아했던 주제는 그 Arctic Animals라고 북극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꽤나 단어들이 어려워요. 사실 뭐 Arctic Hare 뭐 이런 식으로 내가 hair이 뭐지 뭐 이건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인데 아이들이 그냥 금방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씨앗에서 꽃으로 자라는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게 사실 27개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랑 놀이하고 막 제스처 활용해서 했더니 금방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도 꽃을 봤을 때 그 아웃풋이 나오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도 굉장히 오래 한다는 걸 제가 느낀 게 한 3년 전 이렇게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애들이 잘 흡수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아이들이 잘 흡수하는 그 효과적인 방법이 있구나라고 좀 체감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영유에 보내봤어요. 제가 영유에서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보내보는 건 또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를 진짜 영유에 보내봤어요. 한 1년 반 동안 보냈는데 영어에 대한 건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이미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파닉스나 뭐 리딩, 라이팅 스킬적인 면에서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맨날 손들고 얘기하고 그 영유는 한 달마다 리포트를 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 로아는 진짜 맨날 손들고 맨날 먼저 얘기한다 그러고 오늘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아이가 잘 적응을 했지만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저희 아이는 앉아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라서 충분히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일반 유치원으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신다는 로메이징이 뭔가 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항상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누리과정의 영어 버전이랄까요?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 봄이라는 주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꽃,
개구리, 나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거기 안에서 노래로도 배우고 영상도 보고 놀이도 하는데 현재 롬에이징 커리큘럼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거를 제가 책으로 담았습니다. 이번에 쓰신 네, 책. 이번에 책으로 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10가지 주제가 있고요. 거기서 또 연령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 연령과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아이랑 놀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발화 놀이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각 가정의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또 학부모님의 성격, 아이의 성향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발화 놀이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는 리액션, 반복, 그리고 유도 이렇게 3가지요. 각각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리액션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재미있을 때 완전히 빠지게 되고 그렇죠. 움직여요. 하나의 예시로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패런티즈 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가 잘 잤어. 이런 식으로 톤이 높고 높낮이가 이렇게 많은 그런 화법인데요. 이 화법을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화법을 통해서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이들한테 이 화법이 너무너무 재밌게 들려서 아이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아이가 말이 트이고 언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재미가 있어야지 이 기본값이 세팅이 돼요. 발화를 할 수 있는. 리액션 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쉬워요. 톤, 그다음에 높낮이, 표정, 제스처 이런 걸로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손에다가 뭐 숨기고 어디 쓸까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어디께 이것보다 드리드리 마스리야 어디께 이러면 애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큰 리액션을 하셔라. 2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지나치지 않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장 패턴의 블럭들을 쌓는 것처럼 이 문장 패턴의 블럭을 쌓으려면 이 문장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 문장 패턴을 쌓아서 아이랑 소통을 하는 이 방법을 취해 주셔야 돼요. 3번째는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쉬지 않고 부모가 아이한테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발화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반응을 유도할 때 좋은 방법 중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끝을 흐리는 거. 아이들이 계속 들어온 문장에다가 그 말끝을 흐려주시는 거. I like to 이렇게 하면 아이가 eat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뒤끝을 흐려주시고 2번째는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The bear is brown 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The bear is blue 이래버리면 아이가 많이 듣고 아는 거기 때문에 아니잖아! 브라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노래 듣고 책 읽고 따라 해주고 뭐 이 정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쭉 이어가고 엄마도 지속할 힘이 있고 아이도 흥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맥락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입력된 건 한국어로 잘 기억나고 영어는 영어로 잘 기억나고 주방에서 입력된 기억은 주방에 가면 또 잘 기억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가 리소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 아이가 노래로 배웠던 거는 노래로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림책으로 배웠던 거는 그 그림책을 읽을 때나 그 상황에서 생각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서 우리 아이가 프리 토킹을 하길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맥락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자면 노래를 불렀어요. 아까 아시는 Do you like broccoli? Yes, I do. Yes, I do. 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Do you like broccoli?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없이. 그러면 이 노래로 들었던 게 실생활 소통의 환경으로 맥락 체인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게 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그림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 읽은 거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해 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발화가 팍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이제 작가님이 이번에 내신 이 책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목이 로메이징 유아 패턴 영어 121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작가로서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의 특징
특징 중 하나가 모든 놀이에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께서 바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이게 당연히 부모님께서 보고 연습해 보시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랑 놀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오랫동안 로미에이징 커리큘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놀이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한테 야 우리 뭐 놀이하자 이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네. 맥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여주면 맥락이 딱 생겨버려요. 이거 봐봐 이 애 이렇게 노네 우리도 이거 해볼까? 이렇게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놀이 시작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라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트 3에는 100가지 놀이가 들어가 있는데 연령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 원령은 여기니까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가 원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 수 있는 놀이가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 원령의 놀이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놀이들을 좀 골라서 일주일에 뭐 2개, 1개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이제 작가님의 이 밝은 에너지 영상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책으로 스터디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이 내용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